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신과 진료에 관한 편견과 오해, 또 그리고 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정도 드느냐, 비용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비용은 굉장히 비싸지 않냐, 그런 것도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편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신과 진료 자체가 의료보험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비급여 항목입니다. 여러 가지 설문과 또 이 면담을 저희는 40분 이상 보통 초진 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뭐 환자분마다 혹은 이 얼마나 검사했느냐에 따라지만 이 추가적인 검사가 있으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병원마다 또 다르기도 하죠. 어느 정도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번에 해서 요거 자체만 급여 항목만으로는 10만 원 가까이 된다, 요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검사를 했을 때 비용이 청구가 되기는 하고요. 보험 적용이 되지만 뇌파 검사에 대해서 하실 건지 물어봐서 그런 경우에는 또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너무 예민한 경우에 있어서 심리검사를 권유드리기도 하는데, 심리검사는 비급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료비가 높아 이럴 경우는 심리검사를 권유받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진의 경우에 검사가 많을 경우에 그렇고요. 정신과는 뭐 한 번 가면 뭐 몇십만 원이 될 거예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예를 들면 신분증을 안 갖고 오셨을 때 요건 매우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정신과 진료는 민감한 진료이기 때문에 꼭 본인이 오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인 거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꼭 확인을 합니다.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이분에 맞는 그런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와서 타가는 거 아니고 꼭 본인이 오셔서 이제 타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처음 예약할 때 반드시 저희 병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보험. 보험 못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굉장히 네. 예전하고 비교해서 많이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보험회사들에서도 이런 쪽에 대한 상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일부 어떤 보험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뭐 양극성 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만 받아도 뭐 얼마, 또 치료를 받았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보험 가입이 거절되지도 않고, 또 이제 오히려 정신과적 질환을 보장해주는 이런 보험들도 나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비보험이 되냐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F코드가 붙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들을 했었어요. 정신과 질환에 F코드가 붙어서 낙인이 찍힌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 경우는 특히 소위 말하는 사보험에서 실비보험은 안 된다 라고 했죠. 일단 그 의료보험은 다 정신과 진료가 되고요. 또 하나, 개인 실비보험이 있어서도 예전에는 이게 약간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아예 보험에 안 되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입을 못하게. 네. 그런데 2016년도 이후에는 이게 실비보험 약관이 변경이 됐는데 1월 1일자로 이유는 이게 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실비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실비보험도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가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뭐 예를 들면 각 회사별로 약관을 좀 하거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있는데,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경우는 안 된다고 약관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우울증이나 또 조울증이나 또 ADHD나 또 다른 불안장애나 심지어 조현병들도 이게 실비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위헌이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문서로 꼭 받으시고, 문서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으십시오. 기존에 또 하나 보험을 옛날에 들으셨던 분이 연장하려고 했는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연장이 안 되는, 이것도 위헌입니다. 이것도 꼭 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정신과도 사실 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병이 왜 생겼는지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강박증에 걸리신 분이 오셔서 저 강박증 왜 걸린 거냐고, 우리 집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이제 어떤 정신과에 온다는 거 혹은 정신질환에 걸린다라는 게 어떤 뭐 가족의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혹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꽤 많고,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것도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꺼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왠지 자기 가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꺼리시거나 피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정신과에서 병의 발병을 크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로 보죠. 생물학적인 원인, 그리고 사회적인 원인, 그리고 개인 심리적인 원인. 이렇게 세 가지 큰 카테고리를 종합을 해서 균형 잡히게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 와서 어떤 정신병 혹은 정신질환에 걸렸다라는 걸 무엇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저희가 특정하거나 탓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뭐 가족을 탓하거나 혹은 내 자신을 무조건 뭐 어떤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것만을 모두 다 탓하거나 뭐 이러지 않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봐서 환경도 좀 변화해보고 약물도 써보고 심리적인 것들도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것을 지향을 하지 무슨 가족에 문제가 있다, 그 사람의 의지가 나약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로 몰아간다, 절대 그렇게 진료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편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신과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다고 하면서 어렵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소화가 안 된다, 감기가 너무 심하다, 뭐 이래갖고 내과를 가면서 엄청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이렇게 어렵게 내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에 간다 그러면은 더 많이 지체하고 고민해보고, 이게 진짜 병원까지 가야 되는 거 맞나, 이게 정신과 가는 게 맞나,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돈은 또 얼마나 이게 치료비가 나올래나, 그렇게 고민 끝에 오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구독자분들께 어떨 때 정신과에 내원하시면 참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이제 좀 드려볼까 해요. 일단은 이거 정신과에 가봐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오셔도 돼요. 그냥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 요즘 좀 약간 너무 우울한 건가? 나 요즘 잠을 좀 너무 못 자는 건가? 나 요즘 숨이 약간 답답하고 이러는데 뭐 TV 같은 데서 보니까 약간 공황장애가 이렇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공황장애인 건가? 정신과 가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가시면 돼요. 나 이런 증세가 있는데 내가 이게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질병인지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신과 전문의가 쭉 면담을 자세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또 쫙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가봐야 되나 생각 드시면 정말 편안하게 가셔도 돼요. 취업 제한, 보험 제한, 뭐 누가 내 개인정보 알 수도 없고 절대 그런 게 없어요. 뭐 나중에 뭐 학생 때 갔는데 나중에 대입 시험에 문제가 있을까봐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셔서 하시면 돼요. 또 이제 저는 정신과를 어떨 때 와야 되느냐, 드러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사인 두 개가 있다면 아마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잠을 잘 자냐 못 자냐, 먹는 걸 잘 먹냐 못 먹느냐, 이 두 개는 굉장히 큰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잠을 못 자는 거는 저희가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나 불면증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사실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신과적인 문제의 하나의 일부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 않거나 혹은 또 이렇게 없다고 생각하고 억누르거나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면서 지내시는데, 사실 이제 잠을 못 잔다라는 건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커요.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큰 지표로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 정신과를 방문해 보셔서 더 나빠지기 전에, 뭐 이렇게 더 진행되기 전에 좀 빨리 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잠 못 자는 거, 밥 못 먹는 거, 이런 것들도 병원에 올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학병원과 동네 병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조금 더 얘기를 좀 풀어내고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는 경우 방문하시는 게 맞아요.